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지금 시장이 다사다난하죠. SG 사태부터 해서 KG 모빌리티에 대한 거래 재개까지 한 주 동안 시장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마지막으로 4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5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시장의 주도 산업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 중에 2차전지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외국인들조차도 현재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향후 한국을 책임질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 자동차는 전기차겠죠. 그 전기차의 핵심적인 산업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 관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에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시작할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내용은 간단한 이 한미 배터리 핫라인 개통 IRA 대응에도 유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랑 배터리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배터리 업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배터리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협회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포드, GM, 폭스바겐, 혼다, 이게 뭐 LG화학 등등 한 250여 개의 기업들이 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끼리 협력을 강화하면 당연히 IRA에 대해서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한미 양측은 배터리 산업과 기술 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정보 교류, 두 번째가 회원사의 지원, 세 번째가 기술 교류입니다. 정보 교류도 알겠고 회원사에 대한 지원도 알겠는데, 기술 교류는 도대체 뭘 하냐? 바로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리사이클링이겠죠. 배터리 제조 장비, 기술력, 4680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들, 배터리의 원료 정제 및 재활용에 대한 기술들을 향후에 현재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이 지금 왜 필요하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국과 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 차량 모델에 한국 배터리를 채택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한미 배터리 전략 제휴는 이전부터 가시화가 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갖고 가느냐? 바로 배터리 양산 기술과 노하우, 우리나라가 배터리 잘 만들죠. 응용 기술 개발 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와 원천 기술이나 과학 기술 쪽에서는 미국이 뛰어나죠. 거기다가 스타트업 분야의 저변이 뛰어난 미국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천 기술과 과학 기술을 갖고 있냐? 일단 반고체 리튬 배터리를 갖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FP 배터리랑 이제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속도가 지금 눈에 띄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계가 명확한 배터리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도 그렇고 LFP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BMW의 엔지니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정점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행거리를 조금 더 늘린다던가 10% 개선, 15% 개선,
아니면은 뭐 밀도를 조금 높이다던가 충전 속도를 원래 30분 걸렸는데 25분으로 23분으로 조금씩 줄인다던가 어느 정도에 대한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즉 30분 동안 충전해야 되는 거를 5분, 1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 기술력을 만들려면은 아예 새로운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배터리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현재 전고체 배터리로 바라보고 있고요. 솔리드 파워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나 현대차, BMW, 포드 등의 투자를 받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솔리드 파워와 협력을 통해서 202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BMW가 2024년 6월까지 2천만 달러, 하나로 한 250억 정도 되겠죠. 2천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대신에 솔리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설계, 제조 노하우, 라이선스를 획득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까지 너무 많이 남지 않았냐? 지금 현재 상용화는 기술력으로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2032년도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 그리고 지금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상용화가 멀었다고 생각했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이 빨라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기업이 나오면서 개발 경쟁이 현재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니 양산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본의 막셀 세계 최초 산업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라는 기사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일본 배터리 기업 막셀이 세계 최초로 산업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억 엔을 투자해서 4월 달에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판매를 위해서 공장 자동화, 기기 제조 업체와 현재 협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뒤늦게 이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늦게 뛰어들 때까지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 관련 수에서 도요타나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이 5개 중에서 4곳입니다. 즉 일본이 사실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이 넘어서 상용화를 예상했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27년도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의 이슈가 나오면서 각자 다른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삼성과 SK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4680 배터리나 이러한 미래 배터리를 거쳤다가 전고체 배터리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QCD, 품질, 비용, 납기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SK온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 K배터리 3사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죠.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고 14개월 연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수출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현재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있고 그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이 성장한다면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다. 물론 반도체 산업도 다시 끌어올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자.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고. 무슨 내용이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2030년도까지 민관이 합쳐서 총 20조 원에 대한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뭘 하냐?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연구 개발도 하고 추진을 하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써서 제품 생산과 기술 공정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마더 팩터리를 구축해라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버립니다. 이 마더 팩터리 안에 들어가는 마더 라인은 단순히 시제품을 생산하는 파일럿 라인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시제품도 생산하고 양산 능력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양산 능력까지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공장에다가 적용시켜서 곧바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마더라인, 마더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통과하면은 전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이나 설계를 마더라인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이를 전 세계 공장에 이식한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고요. 자, 근데 우리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의 K 배터리 3사가 전고체 배터리에 어디까지 왔냐? LG엔솔은 오창 플랜트 전고체 배터리 마더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을 하고 28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죠. 5월과 6월 중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범 라인을 가동을 하고요. 연내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롱셀 배터리라는 이 배터리를 시범 생성과 양산성 검증 작업을 신규 마더라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파우치 롱셀 배터리라는 게 기존 주행거리 대비 20% 향상시킨 배터리거든요. 즉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기보다는 당장 이 현재 갖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올려서 점유율을 잡아가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 개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속에서 현재 LG 엔솔은 SK온과 삼성 SDI에 비해서 훨씬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SK온은 어떨까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4,7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시설을 확장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인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센터를 신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각형이나 LFP 신규 제품 개발 라인과 충반전기 연구 설비도 대폭적으로 증설합니다. 즉 돈벌 궁리를 하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미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얘네가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쉽게 말해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일럿 플랜트를 지난해 12월부터 얼마 안 됐죠.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성이 되면은 하반기에 시제품을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상용화를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SK온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삼성 SDI는 어떨까요? 삼성 SDI는 지난해 12월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수원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을 해서 상반기에 해당 라인을 완공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샘플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이 라인이 완공됐다라는 이슈가 나올 거고요. 2분기 내로 미국 완성차 GM과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GM과의 합작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 지금 GM과 합작법인을 만들고 공장을 이제 짓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텐데 2분기엔 마찬가지로 5월과 6월밖에 안 남았죠. 양사가 2026년도부터 3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차세대 각형 전지와 원형 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인데 공장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다고요? 46파이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다가오는 상반기 이내로 완성되는 전고체 파일럿 라인 자체가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샘플을 생산을 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국내에서 올해부터 이 시제품을 만들고 이미 준비가 끝나면은 바로 미국에 있는 이 GM과의 합작 공장에서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해서 미국에다가 쫙 풀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삼성 SDI가 LG 엔솔이나 SK온보다 압도적으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문제가 나 있어요. 가격이 비쌉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4배가 넘는 생산 비용입니다. 수십조를 넘게 투자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전고체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는 2025년도 대형 셀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해서 27년도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될 것, 즉 규모의 경제로 많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면은 비용에 대한 감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일본의 막셀이 전고체 산업용 전고체 전지를 만들어냈을 때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 SDI나 국내 K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충분한 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게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 뛰어들기엔 늦습니다. 지금 양극재 산업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에코프로비엠부터 해가지고 LNF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정해진 선두 기업들만 시장의 파일을 꽉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다고 했을 때 선두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확확 바뀔 수 있고요. 그 선두 기업들이 남은 모든 캐파를 쓸어먹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선두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삼성 SDI가 지금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가 다가오는 5월과 6월에 있을 전고체 생산 라인의 완공이죠. 즉 그 시점에 맞춰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과 6월달이면 사실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 종목을 제가 2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2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각형 전고체 배터리 핵심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에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는 게 바로 유일에너테크고요. 얘네가 여기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각형용 2차 전지에 납품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까지도 채택이 되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하고요. 주요 고객사가 SK온과 삼성 SDI거든요. 지금 SK온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가장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기업에 대한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는 유일에너테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들로 인한 실적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2차 전지 장비 턴공정 턴기 공급을 계약하는 업체고요. 원통형 4680 차세대 배터리 폼팩 제조 공정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얘네가 4680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실적에 대해서 최신 이슈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전기연구원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시트 제조 설비와 시트용 고체 전해질 소재를 2023년도 말까지 양산화 가능 기술로 완성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전고체의 핵심 기술을 올해 안에 양산화가는 기술로 완성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유일에너테크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5월달과 6월달의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었던 설명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군들 투자 전략 세우셔서 높은 수익률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